네,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타입데스크라고 하는 앱입니다. 이거는 쇼컷을 만들어주는 앱인데요. 즉 이런 텍스트를 한 번에 쇼컷으로 입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현재 왼쪽에 보면 챗GPT에 관련된 자주 쓰는 이런 상용구들을 프롬프트를 제가 쇼컷을 만들어 둔 거고요. 오늘 사용할 이 쇼컷이 여기 있습니다. 이 구성을 한번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에 맞게 지금 다 넣어 놓은 거예요. 필요한 키워드라든가 아니면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든가 SO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여기다 넣어 두고 그중에서 이제 바꿔야 될 부분만 이렇게 변수로 넣어 준 거죠. 그래서 변수 세팅을 한 걸 보면 제가 액테스라는 이제 변수 이름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. 그래서 SEO 엑스퍼트라든가 아니면 카피라이터라든가 이런 사람들 넣어 놨고요. 이거를 제가 입력할 때마다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직접 입력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텍스트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해 놨습니다. 그리고 이 쇼컷에 제가 이제 S라는 이름을 줬고요. 그래서 슬래시 S를 치면 이 내용들이 자동으로 입력되면서 거기서 입력을 받아야 될 내용들은 이렇게 팝업으로 뜨게 됩니다. 이제 챗GPT로 와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. 슬래시 S를 하면 이렇게 뜨죠. 디폴트가 있고 이제 다른 종류가 있는데 전 디폴트로 아까 세팅을 해놓은 디폴트로 갈 거고요. 그리고 SEO 엑스퍼트에 처럼 이제 대답을 해줘라라는 거고 이제 키워드를 입력을 해줍니다. 이렇게 입력하면 챗GPT에 이렇게 자동으로 아까 봤던 그 텍스트가 제가 입력한 내용과 함께 입력이 되고요. 저는 그냥 엔터를 치면 프롬프트가 완성이 됩니다. 저는 방금 그 SEO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다 출력을 해달라고 했어요. 챗GPT가 이제 키워드, 클러스터 키워드, 뭐 서치 볼륨이라든가 어떤 검색 랭킹 난이도, 그다음에 검색 의도, 서치 인텐트, 그리고 타이틀, 그리고 메타 디스크립션, 메타 태그, URL까지 다 만들어주죠. 네, 이렇게 보면 요 서치 볼륨이나 이런 디피컬티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될 수 있어요. 왜냐면 현재 챗GPT가 2021년까지 학습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은 그때 기준으로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이거는 직접 또 한번 구글을 통해서 키워드 툴들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다 입력을 받았습니다.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이거를 쪼금 더 워싱을 하기 위해서 구글 시트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대로 긁어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. 굉장히 불편하고요. 그래서 또 익스텐션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. 오른쪽 상단에 보면 테이블 캡처라는 게 있고요. 이거를 클릭을 하면 제가 테이블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선택을 하고요, 테이블을. 선택을 하고 나면 오른쪽 클릭을 하면 테이블 캡처가 뜨고요. 여기 보면 이 테이블 자체가 선택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. 그러면 여기서 저는 복사를 하고 넘어갑니다. 그리고 새로운 셀을 하나 제가 만들고요. 여기다가 붙여 놓게 되죠. 그러면 제가 방금 복사한 내용들이 여기로 다 들어오게 되는데요. 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싹 다 들어오게 됩니다. 키워드 아까 그 테이블 구조가 그대로 들어왔죠. 네. 이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블로그 바디를 만들게 되는 거죠. 블로그 바디 열을 하나 만들고요. 여기서 저희가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GPT를 불러옵니다. 불러오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는데 프롬프트는 제가 또 만들어 놓은 블로그라는 프롬프트 입력을 하면 되고요. 단어 수, 영어. 이렇게 하면 여기 또 입력이 되죠. 그다음에 저는 이 밸류를 넣어 주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쓸 것이냐 하면 저는 여기서는 메타 디스크립션, 이 내용이 가장 잘 정리되는 메타 디스크립션을 넣어 주고요. 그다음에 가로를 닫고 넓힙니다. 네. 첫 번째 블로그 바디 내용이 나왔고요. 어 사실 여기서 구글 시트에서는 사실 긴 롱폼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좀 어렵습니다. 그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나머지들도 다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드래그 앤 드롭하면 네, 전체 생성이 되는데 GPT-3가 사실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. 그래서 제가 해 보니까 10개 중에 한 50-60%에 5-6개 정도는 제대로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오류가 뜰 수도 있습니다.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은 다행히 다 나왔네요. 이렇게 블로그 내용이 나왔는데 어떤 것들은 뭐 숫자로 넘버링을 쓰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뷰렛 포인트를 써서 나오고 어떤 스텝으로 써서 나왔는데요. 이게 입력을 해 준 프롬프트 때문에 프롬프트에 들어갔던 메타 디스크립션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오늘은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들어가지 않고요. 그렇다고 이걸 그대로 쓰기가 좀 아쉽잖아요. 그러면
이 내용을 저는 다시 가져가서 두 번째 걸 가져갈까요? 네. 구글 독스로 가져와서 붙였습니다. 여기서 인제 제가 블로그진이라는 걸 만들어서 앱을 만들어서 쓸 건데요. 이거는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확장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앱 스크립트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직접 짜는 스크립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. 이건 제가 인제 주석을 달아 놨는데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. 제가 다 만든 건 아니고요. 기본 엔진 이 앱 스크립트는 깃허브나 아니면 블로그나 이런 데 굉장히 공유가 많이 돼 있어요.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짜고 그리고 메뉴 이름만 변경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요 안에 보면 이렇게 API 키를 입력을 하게 돼 있고요.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API 키를 입력해서 쓰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누르면 네. 저장을 하고 실행을 누르면 인제 작동을 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제가 선택한 텍스트, 어떤 선택한 텍스트에 대해서 이 글을 생성을 해 주는 거예요. 제가 이 글을 생성을 하고 죄송합니다. 이 글을 생성을 하고 선택을 하고 블로그진에 블로그 작성을 누르면요.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요. 네. 스크립트가 완료가 됐고요. 작성이 끝났다고 방금 알림이 떴습니다. 아래를 보면 하단에 보면 이 클렌징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타이틀과 함께 더 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짧은 글들을 단락단락별로 스텝별로 해서 더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블록으로 쪼갤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같이 구글 시트와 이 구글 독스를 같이 사용을 해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이 텍스트의 내용들이 사실 아주 완벽하진 않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좀 검수를 해야 되는 문제는 있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걸 받게 되면 바로 카피를 해서 그래멀리라는 문법 검수하는 앱으로 옮겨갑니다. 그래서 여기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고요. 여기 목적에 맞게 이제 뭐 이런 것들 선택을 해줄 수 있는데 두면 여기서 문법도 체크를 해 주고요. 어떤 톤도 체크를 해 주고 합니다.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문법적인 체크를 당연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거를 표절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표절 체크까지 마치면 지금 표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쪼금 시간이 걸리네요. 이 꽤 괜찮은 성능을 보인다고 해서 저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툴들과 비교해도 뭐 비슷한 결과를 좀 내주고 있어서 전 그래멀리 표절 체크를 쓰고 있고요. 네.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 보면 33%가 표절처럼 보인다라고 했는데 꽤 높은 수치가 나왔네요. 이런 것들을 하나씩 수정을 할 수 있게 해 줘요. 이 부분을 원하면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"다 수정을 해 봐라."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. 꽤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 약간씩 수정을 해서 이런 단어들을 바꿔 줘서 표절을 막아 줄 수 있는데 이거를 뭐 오늘 하려니까 지금 당장 하려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손을 한 땀 한 땀 작업을 해서 표절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. 오늘 여기까지 보여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